안녕하세요. 광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1번째 시간으로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종국 등기의 효력 보겠습니다. 종국 등기는 본등기라고 했으니까 본등기의 효력 같은 말이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의사합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랬고 물권 변동의 효력의 발생 시기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 무조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요 앞에 이 문구가 없으면 그건 틀린 말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환매 특약, 부동산 임차권, 신탁 약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등기. 예, 이 부분은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권리의 순위. 같은 구끼리는, 그러니까 같은 구, 자기네끼리, 갑구끼리 혹은 을구끼리, 자기네끼리 안에서는 순위 번호에 따릅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갑구와 을구의 대립이었다면 그때는 접수 번호에 따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동순별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순별접, 같은 구, 동구, 순위, 그리고 별, 다른 구는 접수번호. 이렇게 해서 동순별접으로 외우시면 이거는 틀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라요. 같은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가등기,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른다. 예, 본등기를 하면 이제 가등기가 먼저 찜해서 먼저 순번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취하게 되는 거죠.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신탁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 예,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순위를 따르고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되었다 회복이 되면 그 종전 순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종전에 원래 있던 순위로.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지금 이 등기 제가 이 포스팅 중에 오늘 날짜 2021년 8월 9일 오늘 날짜 이후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 없어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시험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는 뒷부분을 이 등기 쪽의 뒷부분을 몇 개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고 영상을까지 만들고 이럴 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뭐다라고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면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접수번호가 지금 여기서는 키예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 중에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위는 해당 구의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만 하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후 등기 저지력.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의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적법하게 말소되기 전에는 형식상의 효력을 가진다. 형식상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되지, 만약에 말소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의 등기를 하려면 먼저 것을 말소해야 됩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기존에 있는 거랑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말소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현재 등기 기록에 있다면 형식적으로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정한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말소하지 않고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다시 제3자를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또 할 수 없겠죠. 예. 다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예, 말소해야 된다는 거죠. 말소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 권리 추정력, 효력.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제적 권리가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통설로 판례는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법률상 추정력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추정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권에 적법의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적법하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등기의 추정력과 반대되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은 추정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그럼 반대되는 증거는 누가 가지고 와야 되는가? 주장자. 주장하고 싶은 자죠. 주장하고 싶은 자. 입증체자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등기 원인, 권리 변동의 당사자, 전 소유자 이 부분은 추정력을 인정합니다. 피담보채권, 등기 원인, 권리 변동의 당사자, 전 소유자. 그 다음에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등기, 부동산 표시, 그리고 점유,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등기, 부동산 표시, 점유, 사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 이 부분을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공신력 불인정.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권리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자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신력은 불인정입니다. 가등기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본등기 전의 효력. 어떤 실체법상의 권리 변동의 효력도 없지요. 본등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번호만 하나 따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지 실제로 권리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자는 역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의 권리도 상속, 이전, 가압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 가등기도 권리는 권리잖아요. 순위를 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에 대해서는 상속, 이전, 가압류 아니면 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 후에 효력은 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예, 그 순위를 이제 따졌죠. 가등기 순위를 결국 본등기가 이제 획득을 했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것은 또 아니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합니다. 본등기 시에 효력 발생.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제 그랬으면 그 사이에 또 그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사라져 줘야 되는 거죠.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함. 왜냐하면 가등기의 순위가 따졌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찜한 것이 살려지는 거죠. 그럼 그 이후로 가등기 후니까 그 이후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겼었으면 그것들은 그냥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등기의 유효요건. 유효요건이라는 말의 뜻은 등기가 있게 되면 권리 변동, 순위 확정, 대항력, 추정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유효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그리고 실체적 유효요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유효요건은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형식에 맞춰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했습니다. 행하여졌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래야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실체적 유효 요건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실체적 유효 요건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유효 요건은 등기가 존재할 것. 등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형식을 다 갖춰야 됩니다. 등기가 존재할 것.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관할 등기소도 중요하죠. 관할 위반하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것에 가서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입니다. 무효. 만일 관할 위반을 관과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당연 무효입니다. 직권 말소와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능력이 있을 것. 등기 능력. 등기는 실체법, 부동산 등기법, 특별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만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은 등기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한다면 유효로 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은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한다면 유효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체적 유효 요건을 보겠습니다.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실체관계가 존재. 등기에 일치하는 부동산이 존재하여야 하고,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고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일치하는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권리변동 내지는 물권행위가 존재하여야 됩니다. 예, 세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부동산과 사람과 물권행위 같은 거 존재해야 되고, 등기와 실체관계의 일치의 정도를 보자면 토지는 소재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예, 소재 지번. 그 다른 부동산이 되는 거죠. 소재 지번이 다르다는 거는 다른 부동산이니까 소재 지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인데, 그러나 면적, 지목이 다르다면 그것은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건물이라면 사회 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로 봅니다. 유효.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면 유효로 본다. 경정등기. 그러니까 약간의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경정등기로 약간의 불일치는 바로 잡습니다. 실체적 유효 요건의 완화를 보겠습니다. 모두 생략등기. 모두 생략이라는 것은 앞에 머리 쪽이 생략되었다. 다시 말해서 보존 등기가 생략되었다. 이런 건데요.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당시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격려한 것은 적법한 등기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A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B에게로 이제 매매를 했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A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B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A 처음에 그 첫 단계 신축했을 때의 그 첫 단계를 그냥 생략하고 B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다. 이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이번에는 중간이 생략된 거예요. 소유권이 A에서 B에서 C로 이전되었지만 중간 취득자인 B를 생략하고 A에서 C로 이전 등기하는 것. 이것도 일단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몇 개의 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불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하면 안 되고,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다시 말해서 A에서 B에서 C로 갔으면 B가 A에게 청구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 하는 청구권. 그 청구권까지도 C에게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C가 양도받았어요. 그 청구권을.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동의해야 된다. 이 사람도 이 A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려면 셋이서 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도 매매로 등기를 하였다. 이것도 그냥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봅니다. 무효 등기의 유용.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서 무효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실체관계를 다시 갖추었다면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유용하기로 합의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다. 그러면 안 되고, 없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유용의 범위는 밑에 조금 잘린 것이 있어서 잠깐 올려서 보겠습니다. 유용의 범위입니다. 권리의 등기, 갑구, 울구.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갑구라든지 을구라든지 권리의 등기에 대하여만 유용의 범위, 유용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무효 등기의 유용을 인정하고요.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고 건물이 멸실되어 그와 똑같이 새로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는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등기소 보겠습니다. 등기소라 함은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또한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기국 또는 등기과, 그리고 그 지원, 지방법원 지원의 등기과 아니면 등기계, 이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등기소 안에 모두 포함하고, 지방법원에는 등기국, 등기과가 있지만 고등법원에는 등기과가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등기과가 있긴 하지만 등기사무를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 대법원은 등기소라고 여기서 말하는 등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입니다.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교통사정, 등기 업무의 과다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수해, 화재 등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면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관입니다. 등기관이라 함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이 등기관이고, 등기관의 지정,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합니다. 등기관의 업무 처리, 등기관은 자기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아니면 사촌 이내에 친족이 등기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이런 것이 다 조건이죠.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지금 어떤 한 사람인데 자기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때 그 사람의 배우자가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배우자 등이 아닌 자는 이혼한 경우도 같아요. 이혼했다고 배우자가 아니지만 여기서의 배우자는 이혼했을 때에도 예전 배우자가 되겠죠. 그때는 어쨌든 그거 사람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등기관은 참여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이 배우자 등인 경우 참여인 없이도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이미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되었다면 실체 관계가 일치하면 유효로 봅니다. 유효로 보고, 등기관의 책임, 독립성, 상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단독제의 기관이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책임하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직무를 집행 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면, 그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등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정보증, 법원 행정처장,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권한권자를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사람,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입니다. 상급법원의 장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관할 등기소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다음에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개입니다. 대법원장은 등기사무의 위임 그리고 정지.
등기사무의 위임 및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그리고 등기부의 복구 손상 방지권자도 대법원장입니다. 복구 손상 방지권자 대법원장. 그리고 등기관을 지정하는 사람은 지방법원장 아니면 지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 지원장은 등기관을 지정하고, 법원 행정처장도 두 가지가 있는데, 등기전산자료 이용의 승인권자, 등기전산자료 이용의 승인권자는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그리고 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용권자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법 11번째 시간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소와 등기관에 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